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최순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 오늘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최순실 사건 기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주요 미국 언론 가운데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도 실었습니다. 위키릭스도 인용했습니다. 위키릭스에서 폭로한 또 다른 한반도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그 전후의 스토리입니다. LA타임스는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에서 몰래 녹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모습에 관한 오디오에 관해 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현재 국무장관 1순위 후보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일부 언론은 여전히 국세청이 왜 클린턴 재단을 조사하지 않는지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단을 통해 돈을 번 새로운 사실들을 비난합니다. 예비선거 결과를 알아맞춘 인공지능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3살 때 입양돼 거의 4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는 한국인을 미국 언론도 슬픈 스토리로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언론 가운데서는 어떤 미디어보다도 한국 관련 뉴스를 빠르고 또 깊이 있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을 하나의 단독 기사로 보도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다른 미국과 세계 언론에서 전했던 것보다 조금 진합니다. 물론 그 한국 언론이 워낙 그 최신 뉴스까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한국 뉴스를 능가하는 그런 신속함, 다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해외 언론에서는 전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대로 한국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만 미국과 세계 사람들에게 뉴욕타임즈라는 어떤 그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언론이 했다는 이게 이제 좀 초점을 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뉴욕타임즈가 그 보도를 할 때는 이것은 그저 그 가십이나 루머는 아니구나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 독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미혼이었는데도 아이를 낳았다 하는 루머도 있었고 물론 가로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인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 대사가 미국에 보낸 그 비밀 문서에서 한국 중앙정보국 등의 여러 가지 판단을 인용해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태민의 자식들이 큰 부정부패 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디에 실려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상당히 한국인과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의 첫 문장은 이번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한국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감춰진 비밀리에 그늘 속에 있는 무당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비난을 했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레이티스트로 옵니다. 조선TV 비디오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문들이 최순실 씨에게 아부하는요. 그때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스케줄을 미리 전달을 하면서 최순실에게 굽슬거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상의 디자인을 감독하고 최순실이 그리고 이제 특정한 날 무슨 색의 옷을 입어라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스캔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는 20% 아래로 떨어졌죠. 해서 사임하라는 압력도 있고 탄핵해야지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신뢰를 받지 못했고 또 소통이 없음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에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쳤다니 그 리얼 드라마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최순실이 그렇고 그런 루머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딸이다 해서 최태민을 그 미국과 해외 언론이 제일 처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멘토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멘토를 아들 최순실이 이어받은 것이다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짐작하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세히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94년도에 숨진 최태민이 뭐 7번 이름을 바꾸고 6번 결혼을 했고 이 최순실은 5번째 부인의 이제 5번째 아이고 이 최태민에게는 그리고 이제 뭐 목사도 정식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특정한 기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한때는 그 뭐 승려라고 자처를 했었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기도 했고 영세교라는 것을 만들었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1974년도 유경수 여사가 그 암살당하고 나서 어머니의 그 꿈 나에게 현몽을 했느니라 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기 시작한 거. 최태민이 그 전에는 과거에는 경찰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군 경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독립된 그 대한민국의 경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그 대통령을 또 그 뉴욕타임스 그 군사 독재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국 그 김재규가 박정희 그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쏠 때 그 총을 쏘고 나서 법정에서 한 얘기요. 최태민이 너무 부정부패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대통령께 증언을 해도 대통령이 막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데 그 최태민을 딸 박근혜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총을 겨누려고 했었던 이유라는 그런 그 법정 진술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한 그 인터뷰들이요. 아버지가 언젠가 나에게 그 최태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잘못 없는 사람이다. 애국자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한 것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외교 그 문건에 따르면 이제 주한미 대사가 미국에 보낸 것이죠. 비밀 문서요. 최태민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컨트롤 당하는 이제 그 박근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위키릭스를 통해서 다 그 전해졌었던 거예요. 하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최태민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연설문 작성 같은 얘기도 하고 이제 그 검사가 여러 가지를 수사를 할 테고 이미 그 최순실의 주변 인물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독일에서 가기도 하고 간다고도 하고 최순실의 또 이제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 돈으로 6,900만 달러군요. 두 재단이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인해서 통해서 돈을 거둬들인 것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최순실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배치가 돼서 힘과 돈을 갈취했는가 이런 것도 최순실이 뭐 벌을 받겠다고 얘기한 것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연설문을 그 편집했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원래는 그 JTBC가 보도하기 전에 로컬 뉴스 미디어가 계속 이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했어도 넌센스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답변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JTBC로부터 그 파일, 그 컴퓨터 파일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과까지 한 이 마당에는 그게 또 최순실식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독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 드레스덴 연설,
통일 비전을 담은 이것도 이제 최순실이 고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비서실장이기도 했었던 과거의 정윤회와 최순실의 부부 관계 뭐 그런 것, 이대 총장 문제, 최순실의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 그 최순실이 지금 최근에 급조해서 돈을 많이 모은 그 최순실의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재단의 직원으로 일했던 이성한 씨입니까? 이분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그런 모든 보고문의 카피가 날마다 최순실에게 그 카피본이 왔다.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sister, 나이가 뭐 4살 아래니까 언니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최순실 자체가 어떠한 뭐 자문팀이 있어서 뭐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고 장관 지명이라든가 개성공단 폐쇄 또 이제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한 이후에 남북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고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최순실의 마지막 그 재단에서 일을 했었던 라스트 네임이 리인 이분의 그 증언이다 하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지금 뭐 위키릭스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뭐 위키릭스의 모든 내용이 다 그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지금 이렇게 한국 것도 전해지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외교 비밀 문서라든가 아니면 한 정부 내에서의 어떠한 그 비밀 문서 같은 것들이 다 그 폭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일반 사람들이 다 그 폭로된 문서가 모든 것을 100%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입에 걸면 입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위키릭스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은 많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미국의 버즈피드를 하면은 젊은 분들은 많이 보시고요. 원래 아주 우습고 코믹하고 그런 그 비디오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정치 이쪽에 이거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버즈피드가 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자료가 쫙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뭐 저도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2009년도 메모입니다. 누구의 메모냐면 이게 이제 2009년도면은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가서 로라 링 그리고 유나 리 이 한인 기자와 중국계 기자가 그쪽에 가서 이제 취재하다가 억류되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북한이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원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이제 두 사람을 같이 그 동행을 해서 미국으로 왔죠. 그때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만났답니다. 그 1시간 만나는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스탠포드 그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물론 그 북한 관계 그 전문가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비서실장을 했고 북한을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방문을 할 당시에는 어메리칸 그 프로그레스라는 진보적인 재단을 이끌고 있었고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의장을 맡고 있는 존 포데스타입니다. 그래서 존 포데스타 이메일 이제 나온 것에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존 포데스타와 또 다른 빌 클린턴 재단의 그 보좌관 같은 사람이 클린턴과 그 당시에도 동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포워드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쓴 사람, 이 메모를 쓴 사람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북한 문제 전문가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그 1시간 동안의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게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나오고요. 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과거다 하고 완전히 묻혀버리기보다는 일단은 그 당사자는 2011년에 숨졌지만 그의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그 북한을 이끌고 있고, 만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아버지와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글쎄 거기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조금 그 짐작을 하면서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딱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서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 초대소에 머물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 그 방에 아름다운 그 북한의 어떤 그 바닷가가 그림으로 걸려져 있었는가 봅니다. 내가 저 바닷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죠. 저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 테니까 휴가 때 꼭 다시 와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왜 그 대통령이었을 때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문제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못 왔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을 그 만나고 기분 좋게 대우하곤 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이 숨졌을 때 외국의 리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조문을 보낸 그런 그 대통령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의 그런 그 얘기들도 있는데, 대화를 보면은요, 그 전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통령일 당시에 남한을 2번 방문하셨던가요? 물어보니까 네, 2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저녁도 드셨죠? 하니까 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저와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정신은 아주 굳건했지만 몸은 좀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강석주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다 동석하고 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좀 한국말도 약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북미 관계도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2명의 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갔지만 육자회담에 관한 언급도 조금 있었고, 특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일본인을 이제 북한이 납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석방해야지 된다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도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이후였잖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3년도에 북한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굉장히 관계가 냉랭해졌다면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참 2007년도에 첫 번째 핵 테스트를 했잖아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만약에 알고가 2000년도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당신 이 클린턴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 북한은 아마 핵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발언도 했다는 게 이 지금 위키릭스가 내놓은 그 당시에 같이 동행했었던 이 스탠포드 지금 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 교수의 메모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좋은 1시간을 보냈고, 그 뒤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그런 나라와도 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경제 제재를 계속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오고 갔다는 게 지금 위키릭스를 통해서 전해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숨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1시간 동안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에 관해서는 신상옥 감독, 최은희 씨, 이 두 분도 이제 오랜 동안 옆에서 영화를 만들고 친구처럼 지내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요즘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인공지능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거의 그 낙점을 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을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로 믿어야지 되는지, 영국에서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영국에서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영국 언론이 보는 미국 그 언론의 미국의 그 여론 흐름은 어떤지 잠시 뒤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유권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꼭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듣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투표하셨습니까? 지금 미국 37개 주에서 이미 126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 지지자의 경우는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후보가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들을 한답니다. 공화당의 내부 사람들은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14포인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는 AP통신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요. 그리고 어떠한 곳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1%, 어떠한 곳이 아니네요.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USC에 날마다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며칠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지금 1포인트 앞서가니까 15%포인트나 이 격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BBC 방송이 영국 언론이 미국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다 본인들이 BBC 방송 이름을 걸고 분석을 했더니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9대 44%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5%포인트 정도는 앞서간다. 이 정도 보는 것이 조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공화당의 내부 사람들은 5%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지만요. 특정 지역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여론이. 그래서 5%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샤이한 그런 유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샤이한 유권자들이 꽤 됐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일 트럼프 후보가 이 5%를 다 극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가 다 투표가 끝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5% 미만으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역시 폴리티코가 공화당 내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71%는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샤이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나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74%가 그런 일은 없다. 모든 것은 다 공정하게 되고 나쁘게 됐다는 뭔가 부당하다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폴리티코와의 그 인터뷰라든가 폴리티코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지금 공화당 인사이더에서도 59%는 만약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긴다 하고 답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힐러리 클린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사실인데도 늘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가 막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요, 모든 언론사들이 다 똑같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찔끔찔끔 뭐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 찔끔찔끔 늘 나오니까 아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하니까 안 읽고 안 듣고 안 보고 괜히 지겨워지는 거예요. 속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의 이메일과 클린턴 재단에 관한 뉴스가 지금 딱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또 그 클린턴 재단과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 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또 기부하게 하고, 수천만 달러를 생각해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지금 그 최순실의 그 두 개의 재단에서 6,500만 달러인가 6,900만 달러를 얼만큼 모았다고 하잖아요. 클린턴 재단은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재단입니다. 해서 이제 몇 천만 달러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빌 클린턴이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것, 또 내 와이프가 현재 국무장관인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넣고 또 특혜를 주고 했다는 것이 계속 어제도 새로운 것이 드러나왔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잖아요. 워낙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또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뭔가 그 확실하게 이것을 파헤쳐줄 기관에서 끝까지 그것을 추적을 하고 보도를 하지 않고 하니까 저도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현장 이 분야의 취재 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다른 많은 미국의 전문 그 취재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저는 이제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여러 개의 그 칼럼, 뭐 사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목만 봐도 다 나옵니다. 왜 IRS가, 국세청이 클린턴 재단을 조사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한 컬럼을 보면은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군 통수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을 가리켜서 사기꾼 그 통수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빌과 힐러리가 어떻게 그 부자들에게 정말 더럽게 접근을 하는가, 이게 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실린 기사 내지는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또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내가 참 긍정적으로 한 말도 항상 언론이 꼬아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계란으로 지금 바위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언론에서 왜 그랬을까, 여기까지는 그 취재를 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딸은 말하자면 좀 착하다는 이런 뉘앙스로 재단을 딱 들여다보고 나니까 그게 그 엄마 아빠가 왜 그 야단을 맞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욕하는 사람들을 다 그 딸이 나서서 방어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크게 하고요, 뉴욕타임스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보도는 전에 작게 나왔습니다. 첼시 클린턴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단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다 휘젓는다, 이런 것은 조금 나오고, 이제 클린턴이 첼시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서 헌신했는가, 이런 것은 또 길게 나와요. 그런데 같은 날 트럼프의 아들딸, 큰 아들딸, 뭐 지금 뭐 몇 살 되지 않은 9살 된 그 아들은 빼놓고요, 4명 가운데서 다 성인인데 4명 가운데서 3명이 아버지에게 기부를 하지 않았다. 이방카 트럼프도 2007년과 2008년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존 맥케인에게 기부했고, 또 큰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2007년도에는 클린턴에게 기부를 했고, 티파니 트럼프도 이제 기부하지 않았고,
이번에는요, 아버지에게 이 3명은 다 기부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만 아버지에게 $376를 기부를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트럼프의 아주 그 친구요, 뉴트 깅리치, 벤 칼슨, 예비선거 때 후보, 그리고 뭐, 심지어는 트럼프의 캠페인 매니저인 스티브 벤은조차도 이 캠프에 그 기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해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고, 다만 이제 트럼프 자신이 지금까지 5,700만 달러를 썼는데 앞으로 이제 뭐 며칠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1억 달러를 채울 것이다. 내 돈으로 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다. 공화당의 많은 기부자들도 트럼프에게 기부하지 않고 하원 의원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뭐 반대로 첼시 클린턴은 이제 최대한 기부할 수 있는 맥시멈 2,700달러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언론이 참 그 형편없다 하면서 언론에 대한 그 반발을 갖는 것은 정말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를 찍을 수는 없지않아 하는 말이 또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 박스 TV의 메건 켈리와 미국의 그 파렌하이트를 만든 그 누구죠?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점을 트럼프에서 찾아서는 안 되죠. 이번에 그 사람이 또 그 트럼프에 대한 마구 비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또 그 일리가 있는 것이, 후보가 아무리 그 또 자유스럽게 말하고 유권자들과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어제도 오하이오주에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요, 이제 더 이상 캠페인 이 선거를 아예 취소하고 그냥 내가 승리를 하면 어떠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과 제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 그쪽 정책이 형편없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트럼프를 찍을 수도 없고, 완전히 그 부패로 점철됐다는 클린턴을 찍을 수도 없고,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올해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투표용지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도저히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공화당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민주당을 찍어야지 되는데, 근데 후보를 생각하면 찍을 수가 없다 해서 빈칸으로 남겨두시는 분이 4년 전, 8년 전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늘 플로리다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캠페인을 하고 나서 다 옆 동네니까요. 역시 스윙 스테이트인 뉴햄프셔와 메인주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이도 많은데요. 지금 클린턴 캠페인에서는 역시 그 폴리티코의 보도인데, 폴리티코가 워낙에 그 정치 매체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워싱턴 포스트와 또 합쳐졌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는 역시 좀 강합니다. 그리고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면은 상원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관계위원회에 그 체어를 했잖아요. 체어맨을 했고,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상원 의원을 6번 했으니까 66이 36년을 했고, 세계 무대위에서 막 많이 활동을 했고, 44년 공직자로서 일을 했고, 지난 8월 달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라트비아 갔잖아요. 가서 이제 나토 동맹국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미국이 끝까지 그 동맹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했고 하니까, 역시 그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그 캠페인을 하는 데는 자신의 레가시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니겠어요? 별로 그렇게 그 뭐 하늘이나 유권자를 우러러 뭐 특별한 부정부패 같은 것이 눈에 띌 만한 것을 안 저지른 그런 그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저토록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는 것은 역시 자신의 레가시를 지키기 위해서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조 바이든 부통령을 그러면 계속 그 외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간다 하는 것도 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공지능의 예상은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경제지표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겠네요. 3, 4분기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그 GDP가 더 좋아져서 2.9% 플러스랍니다. 예상은 대부분 전문가가 2.5% 했었고,
이게 2014년 3, 4분기 이후에 최고로 좋은 성적이라고 하네요. 지난 그 세 번에는 1.4%, 0.6%, 0.9% 상승이었습니다. 수출이 좀 좋아졌고요. 소비도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늘어났답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요. CNBC 방송이 오늘 그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인공지능 이름이 모그 IA라는 그 컴퓨터입니다. 인도의 그 스타트업 그 회사인 제닉이라는 곳에서 제닉.ai. 이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미 지난 두 번의 예비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맞혔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 그 대선 결과를 알아맞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수많은 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결과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NBC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전했는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이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인데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고 예상을 한 이 예상이 만약에 틀리다면은 12년 만에 이런 미국의 그 큰 선거에서 처음으로 틀리는 예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 잠시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 새로운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잖아요. The Lovers and the Despot, 사랑과 폭군 해서 최은희 씨, 그 신상옥 씨, 이 두 사람이 90몇 년이 아니죠. 그때가 이제 78년도였었죠. 최은희 씨가 납치되고 그 뒤에 신상옥 씨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이제 오랜 동안 거기서 17편인가 네,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뢰를 받고 북유럽으로 페스티벌 한다 해서 영화 페스티벌이요. 왔다가 아는 그 일본 그 평론가에게 북한에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음성 최은희 씨 가방 속에 넣어서 다 오디오 녹음한 것을 가족에게 줘서 뉴저지에 있는 가족이 미국 국무부에 줘서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지만 나중에 분석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그 망명을 하고 미국에 살게 되고 미국에선 닌자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목소리는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영화는 왜 남한 것만 못하느냐. 영화제에 갈 영화가 없다. 한국 영화에는 뭐 테크놀로지도 좋고 대학생도 등장하는데 하고 본인이 직접 두 사람 납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그 목소리도 있고요. 해서 이제 신상옥 감독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본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숨김없이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참 그 배신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뭐 서부에서 발행되는 오레고니안이라는 신문, 동부의 워싱턴 포스트, 오늘 아침 NPR 방송도 아담 크레스퍼 씨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의 윤대중 그 사무국장 얘기도 있네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아담 크레스퍼 씨가 누나와 함께 어렸을 때 한국말로 된 성경책과 뭐 운동화 이 정도만 가지고 미국에 입양이 됐잖아요.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되면은 그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다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그 부모가 첫 번째 부모가 안 해주고 아이를 때리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뒤에 아이들을 그 버리기로 했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떨어져서 뭐 포스터 홈에 갔는데 포스터 홈은 더 심각해서 맨날 매 맞고 해서 결국은 쫓겨나서 그 집에서 운동화 성경책 가지러 들어갔다가 절도 혐의가 돼서 결국은 뭐 어떠한 뭐 구치소에서도 지내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폭행 이런 문제에도 개입이 되고 하다가 지금 41살이 됐습니다. 37년 전에 한국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이 아담 크레스퍼 씨가 아들도 있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지금 부인은 임신도 했고 엑스 걸프렌드와의 사이에서 난 4살짜리 아들도 있고 하는데
그 부모가 어렸을 때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고, 뭐 어린이 학대라는 학대는 다 받고도 절도 폭행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도 없고, 포스터홈을 전전하고 하다가 시민권이 없이는 또 제대로 일자리도 잡을 수 없어서 지금은 와이프가 일하고 집에 있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안 돼요. 2015년에 의회에서 뭐가 되기는 됐지만 이 케이스에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언론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저희 창문에 이미 작은 빗방울이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예쁘게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떠십니까? 나무가 멀리 보니까 잎을 떨구고, 공기는 차고, 펌킨은 여러분들 뭐 주방에 있습니까? 가을이에요. 어텀이라고 부르시던, 폴이라고 부르시던 가을이 정말 왔습니다. 주말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